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의 최경호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자기소개서 분석편을 준비를 했는데 이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채용 분석편을 빠르게 확인을 하신 후에 꼭 이 강의를 연달아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분야에서 다루지 못했던 어떤 채용에 관련된 집중적인 부분을 채용 분석편에서 다루어 두었으니까 꼭 채용 분석편을 확인을 하시고, 사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채용이 진행 중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NCS가 상당히 좀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채용 분석편을 좀 확인하시고 이번 자기소개서 편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제가 항상 넣는 사진이죠. 신입사원 연수 사진인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하반기 때 농어촌공사에 입사하셔서 이런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다 정장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고, 자, 제가 항상 준비해 드리는 자기소개서 편에서 농어촌공사의 인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담아 두었고, 항상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인재상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여기에 담겨 있는 예를 들어 전문인, 존중인, 협력인, 그리고 내재화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녹여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 인재상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채용 분석 편에서도 좀 키워드를 잡아드렸는데 자기소개서 편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잡아두셔야 할 키워드 몇 가지를 좀 잡아봤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주력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6차 산업이라고 하죠. 채용 분석편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두었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번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좀 보여줄 때 6차 산업이라는 키워드라든지 혹은 뉴 노멀 시대에 대비해서 농어촌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이러한 키워드 단위들을 여러분들이 녹여 두셔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위들을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잡아갈 수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잡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 사업이다 혹은 해외 사업이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역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어촌공사는 이 다양한 사업군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세 단위 정도는 정말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좀 다뤄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채용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제가 채용 분석편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좀 다뤄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스마트 워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스마트 워크라는 이 단어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정말 스마트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ICT, IT 융합 기술을 통해서 농어촌 기술에도 적용을 하겠다. 따라서 이 스마트 워크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농어촌공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메가루키즈, 채용 분석편에서도 말씀드렸죠. 신입사원 3년간의 신입사원들을 전체를 모아서 그 중에 특출난 신입사원들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의 농어촌공사가 진행할 미래 사업군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유지를 해나가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육성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인 공기업 집단에서 이제는 좀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다른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제 공기업에서도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잡아가야 할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IT 융합도 이루어내고 있고 이러한 키워드 안에는 혁신과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넘어가는 이런 산업에 대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농어촌공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농어촌공사를 시작을 해보면은 자소서 항목은 역시나 공기업답게 상당히 간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왜 하고 싶은지를 500자 안에 기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어촌공사 이 자기소개서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필기시험이 공기업에는 필기시험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 그리고 일반
기사 관련, 기술사 관련된 이공계 쪽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의 필기시험을 치르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필기시험 역시 반드시 꼭 지금 공부하고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간략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이 항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거겠죠.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공사에 우리 농어촌 공사에 우리는 아닌데 사실 농어촌 공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지원자인 네가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500자 내에 여러분들의 관심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기타의 서류 전형에서 평가되는 요소 이외의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팁은 뭐냐면은 일단 조직도를 좀 확인하라 라고 채용 분석편에서 말씀드렸죠. 공기업은 정말 조직도도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고 회사 내부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어촌 공사는 이러한 다양한 조직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각 단위가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채용 분석편에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자, 팁을 보면은 그 중에 첫 번째, 지원 동기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라.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인데 그 말을 뭐냐면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적어봤어요. 농어촌 공사에 다양한 사업군이 있는데 그 중에 투자사업처, 여러분들이 뭐 경영학이라든가 경제학을 뭐 행정직군으로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사업군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사업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투자사업처에서는 무슨 업무를 진행을 하느냐, 자체 농어촌 공사에서 진행하는 자체 사업의 총괄 관리를 진행을 하고 또 성과 분석,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공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케팅을 관리하는 총괄적인 부서가 바로 투자사업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 홍보실,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업무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사업군 중에 하나죠. 그 문화 홍보실이라는 곳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국내외에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한다. 농어촌 공사에서 국내 혹은 해외에다가 어떤 사업을 유지할 때 홍보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문화 홍보실에서는 국내외 홍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즉 농어촌 공사를 외부로 알리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 홍보실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이 자기소개서를 잡으실 때, 작성을 하실 때 이러한 사업 부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주저리 길게 나는 마케팅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마케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5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부에 관심이 있었고 그럼 그 사업부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역할을 어떠한 형태로 좀 더 잘해내겠다라는 키워드 단위들이 녹여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관심도랑 전문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주저리 작성하지 말라는 게 제가 드린 팁이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회사, 직군 중에 하나인,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사업을 굉장히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처라는 부서에선 무슨 역할을 하냐, 해외 기술 용역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용역 사업 관리를 진행하는 부서가 여기다. 그리고 해외 사업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대한 농경지를 임대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그 임대를 활용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조금 더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농어촌 공사에서는 기술을 용역 사업을 통해서 해외로 판매를 하고 있구나, 또한 기술 용역 사업 관리를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과 같은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해외로 전파를 하는, 즉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이런 시장에다가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농어촌 공사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여담인데 제가 이런 말을 좀 드려볼게요. 그 농어촌 공사라고 하면 사실 이제 네임밸류가 굉장히 농촌이다, 어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피하시는 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근무 환경은 굉장히 좋다는 건 여러분들 공기업이기 때문에 좀 아실 것 같고, 근데 공기업 역시도 많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 사기업과 같이 현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식량에 대해서 이 농촌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뭐 잘난 척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프로덕트라는 단어 아시죠? 다들 뭐 생산하다 혹은 생산이라는 건데 프로라는 그 어원 자체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미리 사전에 앞으로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덕트라는 것은 지도하다 혹은 이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가치는 뭐 의료라든가 교육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량이고 그래서 따라서 프로덕트라는 단어에서도 미리 사전에 지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덕트라는 단어에는 농산물이라는 명사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 이러한 식량,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앞으로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미래적인 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뭐 느끼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포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뭐 여담이지만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조직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처를 정확하게 선정하신 후에 그 사업 부서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좀 정확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말씀을 드리면은 농어촌 공사의 인사 담당자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근데 지금 NCS 기반으로 이제 채용을 진행하는 특히나 이제 공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성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정량평가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저도 뭐, 이건 뭔데 도대체 정성평가는 뭐 정성을 들여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가 어떤 신용평가 기관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라고 하면 뭐냐면은 기업의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는 걸 정량평가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성평가는 뭐냐 뭐 기업평가를 한다 혹은 기술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 이외에 예를 들어 그 회사를 운영하는 CEO의 뭐 재무 상황이라든지 학력 이런 기타적인 요소들을 어떤 정량화된 수치 말고 어떠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정성평가입니다. 따라서 근데 이 공기업 특히 NCS를 유지하는 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인사 담당자께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혹은 역량 기반 입사 지원서는 정량적으로 작성을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무기술서라든지 혹은 이러한 조직도에서 다루는 이런 업무 단위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역량에 숨겨진 그 단위들을 제시를 하셔야만 인사 담당자가 정량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업 자기소개서 작성의 만큼은 정량적으로 작성을 해라라는 게 제가 드리는 두 번째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다시피 그 사업처를 정하셨다면 두 번째는 당연히 직무, 업무 분야 중 왜 지원 분야인지를 말씀을 하셔야겠죠.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 단위는 뭐 전공이라든지 경험, 경력에 숨겨진 키워드를 뽑아내서 즉 직무 기술서에 녹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력, 전공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방향성은 뭐냐면 이 농어촌 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유지하는 사업체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전공, 경력, 경험을 제시를 하시고 마지막엔 앞으로 농어촌 공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생활을 하겠다, 업무를 진행하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거 항상 넣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명확한 키워드 없이 중복적으로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뭐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저는 매대를 바꿨고 그리고 어떤 부족한 상품들을 뭐 상품의 진열을 바꿈으로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러한 내용들 말고 정말 정량적으로 수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도록 직무기술서도 확인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조직도에서 다루는 업무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거기에 담겨진 키워드 단위로 제시를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키워드 없이, 명확한 키워드 없이 중복적으로 나열을 하지 마라 라는 게 제가 드리는 1번에 대한 팁이고요. 자, 두 번째 항목은 보시면은 간단해요. 또 500자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왜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해 달라라는 항목입니다. 자,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죠. 농어촌 공사에서는 아까 제시한 그 인재상에 맞춰서 네가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라 라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인재상에 대한 부합도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자, 간단하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인재상 중에는 전문인, 존중인, 협력인, 그리고 내재화. 이 내재화라는 게 뭐냐면은 회사와 같이 회사에 소속된 부품이라고 보면 회사에 소속된 하나의 일원으로서 회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내재적인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경력이 있다면 그 키워드를 뽑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두 번째로 좀 넣어놨는데 이 항목에서 인재상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키워드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키워드 단위가 분명히 이 항목 안에는 녹여져 있어야겠지만 현재 농어촌 공사가 진행하는 방향성을 좀 보면 스마트 워크다 혹은 메가 루키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이 지금 뭐냐면 혁신을 하려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 또한 내재적인 회사와 같이 성장하려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에 숨겨진 그 혁신이라든지 혹은 내재화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작성할 구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재상과 관련된 키워드겠죠. 이런 게 있는 이러한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결합을 하셔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녹여내신다면 이번 항목은 조금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절대 하지 마라 또 한번 넣어봤는데 뭐냐면은 기타 회사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 글. 자,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저는 도전적인 인재입니다. 저는 소통에 강력한 인재입니다. 이런 걸 하시죠. 그럼 그 글은 어디든 갖다 집어넣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농어촌 공사만을 혹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만을 위해서 이 글을 작성했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는 방법은 뭐냐면 농어촌 공사만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계속 작성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농어촌 공사의 인재상을 확인하시고 아까 스마트 워크라든지 메가루키즈 이러한 키워드 단위 안에는 농어촌 공사는 보수적인 집단에서 조금 더 혁신을 통해 가는 과정에 있구나. 따라서 나는 혁신에 동참하는 이런 인재다라는 걸 밝혀내신다면 여러분이 하반기 이후에 신입사원 연수에 가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간단하죠.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기수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500자 항목인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당연히 이 항목에선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거죠. 이 역량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역량이 도대체 뭔가 진짜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그냥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지식, 기술, 태도를 역량이라고 간단히 말해서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전공을 갖추었던 아니면 경력을 쌓았던 그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어필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량이 될 겁니다. 자, 이 항목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중에 첫 번째가 1번 직무, 업무 관련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공간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번에서 어떤 사업군에 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데 주어진 항목 글자가 500자밖에 되지 않았죠. 따라서 이 3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1번 항목에서 기재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제시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3번부터 보시면은 경력 혹은 경험 기술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바로 윗부분에 작성하신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인사, 행정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인사 관련한 교과목을 수행한 적이 있는가, 혹은 다양한 교과목 입력하신 바로 밑부분에 경력과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는데 그 부분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을 쌓았다면 어디 회사의 어떤 부서에서 어떠한 업무를 진행을 했다라는 이러한 단위적인 요소만 제시를 하는 거지, 거기에서 조직의 문화를 느낄 수가 있었고 조직과 함께 발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글을 제시하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서는 어떤 단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이 3번 항목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나열하신 부분을 세밀하게,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성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보셨을 때 그 직무기술서에 담겨진 키워드 단위들을 나열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력 혹은 전공을 통해서 얻은 전문성을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not to do, 하지 마라는 뭐냐면 추상적인 전문성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마케팅 업무에 굉장히 능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마케팅 업무를 네가 능할 수 있는데 라는 이러한 추상적인 접근은 하지 말라는 게 제가 드리는 팁이죠. 모든 지원자들 자기소개서를 좀 보면은 전부 다 약간 획일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키워드 단위들이 들어가지 않은 채 그냥 단순하게 저는 작은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의 유통 과정을 알 수,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어떤 업무, 소통에 능합니다. 혹은 마케팅 업무에 능합니다. 아니면 홍보에 관련해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추상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이번 항목에서는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경력, 경험, 기술서에 작성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목인데 4개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너무나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간략간략하게 정량화를 통해서 작성을 하라는 얘기고, 또한 자기소개서 말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농어촌공사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따라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접근하셔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말해라. 자, 뭘 물어보느냐? 저는 그냥 감히 이렇게 좀 말하고도 싶어요. 조직 융화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이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조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지 너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항목이라고도 접근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의 목표를 여러분 스스로의 개인적인 목표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됐을 때 조직에 대한 목표, 이러한 형태,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인 목표로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조직 융화력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혹은 예를 들어서 전공에서 어떠한 높은 성적을 혹은 전공에 관련된 경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개인적으로 했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제가 드리는 팁으로서는 조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게 드리는 팁이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적어놨죠. 조직 및 상황, 조직에서 주어진 상황의 그 상황은 뭐냐, 조직이 이루어야 할
임무라는 거죠. 그거를 플러스 조직에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고, 혹은 개인적인 목표로 접근하신 분들은 전공, 경력, 경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목표 키워드를 제시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전반적인 틀을 보시면은 어떠한 이제 저는 조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조직으로 접근하셨을 때 목표 단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어떠한 형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이 6명이었다면 각각이 어떠한 형태로 임무를 진행을 했고,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떠하다.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항목에서 좀 다루어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적어봤는데, 협업. 여러분들이 소통 단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협업이나 소통을 강조하실 거라면 앞서 보여드린 그 조직도 내에서 각각의 사업부서가 어떠한 형태로 협업을 할지 그거를 머릿속으로 담아 두신 후에 협업 단위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는 나는 협업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 만족, 조직 발전, 이러한 키워드를 작성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자기소개서로 농어촌 공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농어촌 공사 자기소개서 분석은 여기까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용 분석편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채용 분석편도 보시고, 그리고 귀찮다고 직무기술서를 그냥 한번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사업부에 관련된 키워드를 직무기술서에서 혹은 제가 채용 분석편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내신 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마무리 시간 전에 말씀드린 건 NCS 기반의, 특히 공기업의 자기소개서는 정량적으로 작성을 해라. 그 정량적이라는 건 뭐냐면 키워드 단위들, 수치, 역량 단위들이 나열되는 것이 바로 정량적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팁을 좀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농어촌 공사 빨리 작성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인적성이라든지 면접 강의에서 추가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자기소개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